보십시다. 반갑습니다. 겨울방학 특강 생명과학. 생명과학에서도 이제 비유전 파트를, 이 비유전 파트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암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게,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과목은 다 암기지 뭐. 수학 문제 풀 때 알고 있어야 푸는 거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 라는 것처럼 암기가 아니진 않지만 암기만 되고 되는 게 아니라 암기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는, 아니면 근데 이 단원 중에서도 우리가 의사가 될 거 아닌데 어떻게 다 외워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가지고 얘를 접근하는 거, 훈련을 잘해줘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3등급선이라면 1, 2등급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1, 2등급이 되어져요. 물론 얘가 외워진 게 있으면 이해도가 좀 높아지는 건 맞아. 하지만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암기를 안 해서는 안 돼요. 일단 외워놓을 건 외워놓고 이해할 것도 이해하는, 얘네들을 구분하는, 내 수업에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요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연습을 많이 해줄 거야. 이게 바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수능 스타일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능 스타일은 외우고 푼다의 개념이 아니라 구분하고 해석. 그러니까 구분이 되면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면 해석이 되면 접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해서 비유전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 외우는 쪽으로 수업을 해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지 말고 안 외우는 방법으로. 근데 어쩔 수 없이 외울 것도 있어. 그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단어는 여기서 생물의 특성.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 생물이냐 생물이 아니고 비생물이냐 무생물이냐 이걸 구분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진 않아.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교과서적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첫 번째로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색깔펜을 좀 달리, 두 번째로는 물질 대사를 해야 한다는 거. 물질 대사를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극에 대한 반응. 근데 희한하게 자극에 대한 반응하고 같이 여기서 컨텐츠가 같이 되어 있는 게 항상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같이 묶여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장하고 그 다음에 발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렇게 나오고, 다섯 번째로는 적응과 진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생식하고 유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사실 교과서적이니까 그대들은 이거는 절대 그냥 이렇구나라고만 하고 암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외우면 편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워서 답을 푸는데 외웠기 때문에 풀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스타일이 이 단원의 문제의 출제 경향 스타일이 어떠냐면 거의 다가 해석이야. 해석형으로 나오지 지식형으로, 다시 말하면 지식형으로는 출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보기 중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뜻을, 근데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편하지? 아니에요. 어차피 문제에 그 뜻이나 개념이나 이그샘플이나 용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매치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암기를 하면 좀 힘든 게, 외운 것만 생각해. 근데 문제상에서는 외운 게 나오지 않고 변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질대사 색깔펜으로 그은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별로 신경 쓰지 마. 안 할 거야. 그래서 물질대사는 좀 이따 할게. 이건 나중에. 왜 나중에 하냐면 얘가 다음 단원에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단원에서 물질 대사를 출제할 이유가 없어요.
다음 단원의 물질 대사가 있으니까 다음 단원의 내용의 물질 대사를 가지고 얘를 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자극과 반응에 대한 항상성, 생장과 발생, 요거는 이제 용어죠. 요것도 거의 언급,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 그냥 간단하게 따지면 이런 거지. 여기서 보면 얘는 종족 유지라고 하는데 자손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건 내가 공부 안 가르쳐도 대충 다 알아.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극과 반응과 항상성, 그 다음에 생장과 발생, 적응과 진화라고 하는 그냥 간단히 용어 정리만.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딱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얘네들끼리 공통점이 있고 얘네들끼리 공통점, 얘네들끼리 공통점이 있고, 근데 이름이 달라. 명칭이 이렇게 둘이 다른 이유, 명칭이 다른 이유는 여기서의 각각의 무엇이 존재한다?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차이점만 딱 잡아주면 안 해도 돼. 키워드만 잡아주면 여기서는 해석형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 이쪽에 가서 자극과 반응과 항상성을 먼저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자극과 반응, 그 다음에 항상성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극과 반응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다가 살짝 용어를 살짝 살을 붙일 수 있는데 여기서 외부라는 말을 쓸 거고 요거는 내부라는 말을 쓸게요. 되게 간단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돌이 날라와. 그럼 나 어떻게 하니? 피하지. 눈에 뭐 들어가면 깜빡거리지. 밥을 먹어서 배부르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이 내부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됐대. 그래서 내가 뭘 했대.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거야. 근데 이거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왜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항상성이라는 아이와 요거에 대한 차이가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항상성의 사전적 의미,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는 말을 쓰네. 자, 이 노랑이와 파랭이를 볼게. 내가 배가 고파. 그럼 밥 먹겠지.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했지. 그러면 왜 밥을 먹었냐는 거지. 배고파서? 그건 원시적인 표현인 거고, 내 몸 안에 양분이 부족해서. 근데 내가 배가 불러서 밥을 안 먹어. 그리고 거기 적정하게 대응했지. 왜 안 먹어? 나한테는 에너지가 채워졌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외부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했어. 이유가 뭐냐는 거지. 바로 항상성을 위해서. 한 번 더 예를 들게. 추워. 외부가 추워. 그럼 내가 몸을 움츠리면서 몸에서 발열을 만들면서 방출을 줄일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더우면 내 몸에서 발생을 적게 하고 방출을 늘릴 거야. 땀나는 거니까. 그렇게 대응을 했어. 문제상에서 그렇게 했대.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그로 인해서 내 몸이 어떻게 됐어? 더 외부가 추운데 더 내 몸이 춥지 않게, 더우면 더 덥지 않게 내 몸을 어떻게 일정하게 항상성을 한다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어떻게 했대.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그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성인 거고, 여기가 과정, 어떤 외부에 대한 과정이라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그러니까 지문을 넣었을 때 이거는 이그젠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이거야, 이거 아니라 국어적 개념이야. 느껴야 돼. 그래서 지문 자체가 외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어떻게 됐대, 뭘 하려고 했대, 어떤 목적, 그 다음에 목표, 내가 어떤 유지적 개념 나오면 항상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과정에서 지문이 끝날 거냐, 궁극적인 목적까지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냐, 여기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가 되어지고,
요거 이제 무슨 말 뜻인지. 그러니까 요거 중요하지. 요거. 그 문제가 어디까지 언급됐느냐. 하다 말았어. 그럼 여긴 거고 하루 끝까지 이야기를 했어. 그럼 여기가 되는 거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생장과 발생. 생장과 발생이니까 3번이었고 4번. 생장하고 발생. 자, 일단 얘네들의 무엇이 있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얘네들이 이 제목에 같이 있는 이유는 공통점이 있어서고 제목, 명칭이 다른 건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사람. 그럼 남자, 여자 다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공통점이야. 그런데 남자, 여자로 나눈 건 생물학적으로 염색체가 XY, XX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세포 분열을 한다라는 건 얘도 세포 분열을 하고요. 얘도 세포 분열을 합니다. 일단 이 둘의 공통점은 있긴 해. 그런데 생장하고 발생의 이름이 차이가 뭐냐면 스타트 지점이 달라요. 스타트 지점. 얘는 일단 수정란이라는 말을 들어봐야 돼. 수정란. 난자 정자가 만났어. 그럼 수정란이 됐어. 그 다음에 얘는 개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개체. 개체라는 하나의 완성된 생명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얘가 세포 분열을 합니다. 또한 이 개체도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개체를 형성해. 올챙이 알이 있다가 보면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잖아. 근데 개구리가 세포 분열하면 어떻게 되게? 뭐 다른 걸로 변하니? 아니면 커지니? 그치. 성장을 합니다. 성장. 모양이 여기서는 중요한 거.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도 들어가요. 어떤 내 세포가 망가졌어. 예를 들어 내가 요즘 흉터가 났어. 이게 나으려고 하는지 막 간질간질하고 따끔따끔하고 막 그래. 이렇게 상처가 났어.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들이 망가졌다는 거잖아. 그러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떻게 돼? 똑같은 세포를 메꿔주는 거야.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래서 회복이라든지 성장. 여기서의 큰 차이점은 뭐냐? 이거예요. 자, 수정란하고 개체랑 모양이 같아 달라? 세포 분열 전과 후는 다르지. 근데 여기서 보자. 개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작은 개체. 여긴 큰 개체. 그러면 생김새는 어때? 같은데 사이즈가 다른 거지. 상처 났어. 그러면 여기서 상처 났다고 해서 손가락이 나오거나 발가락이 나오진 않고 예전의 모습과 똑같잖아. 여기서는 모양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얘는 달라지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봐봐. 개구리를 예를 들어 개구리 알에서 올챙이가 됐어. 그러면 생장이야 발생이야? 그치. 같아져. 걔 전과 후가 같냐 다르냐 맞다는 거지. 근데 올챙이가 조그만 올챙이가 있다가 개구리가 됐어. 근데 문제상에서 개구리가 뒷다리가 나오기 전까지만 얘기했어. 그럼 올챙이가 작은 올챙이가 큰 올챙이가 된 거지. 그러면 생장인 거예요. 근데 걔가 개구리로까지 이야기까지가 되면 여기까지는 생장, 개구리가 됐어.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된 건 달라진 거잖아. 그럼 이것을 발생이라고 하는 거지. 모양이 같냐 다르냐만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장과 발생? 어차피 얘네들의 공통점은 세포 분열을 했어. 전과 후가 같아 달라? 전과 후가 같은데 사이즈가 달라졌어? 그럼 생장과 발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서는 과정이냐 목적이냐의 문제고 여기서는 요게 목적이 되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여기 하고 잠깐 쉬는 적응과 진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한 적응과 진화. 여기서 이제 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적응이라는 말은 그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거고 진화는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까지만 일단 맞춰 환경에 맞게
여기까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할 때 좀 인간한테 쓸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적응과 진화 쪽에서 가장 적응을 많이 하고 가장 진화를 잘한 생명체는 단언컨대 인간인 게 맞아. 근데 왜 요즘 보면 가장 적응과 진화를 가장 못하는 생명체는 또한 인간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제 적응하고 진화에 대한 이야기. 일단 환경에 맞게 살아간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일단 외부 환경이 변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가 일단 스타트 지점이야. 그러면 적응은 그 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뭐 간단해. 추우면 두툼한 옷을 입는 거고, 더우면 얇은 옷을 입는 거고, 배가 부르면 덜 먹고, 거기 맞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여기가 알겠지만 통나무 집이 있고 볏집이 있고 벽돌집이 있어. 왜? 내가 산 쪽에 살아. 그럼 재료가 나무가 많으니까 통나무 집인 거고, 농사를 많이 하고 나면 볏집이 있어. 그걸로 집을 짓는 거고, 이건 돌이 많으면 돌로 집을 짓는 거고, 제도 보면 이렇게 돌로 짓지 않니? 거기 맞게끔 살아가는 거지. 맞게 살아가는 거고. 그래. 근데 여기 진화도 마찬가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진 같은데 근데 여기서 차이는 여기서는 한 세대야. 나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거기에 맞게, 내가 중학생이었어. 그럼 중학생답게 살고,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의 진도에 맞춰 살고, 대학생 맞게 거기에 맞게끔. 근데 내가 회사에 갔어. 그러면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 할 거야. 근데 내가 장사를 할 거야. 근데 아침 일찍에서 초저녁에 끝나. 그러면 일찍 끝나니까 일찍 자야겠지. 일찍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학원을 해. 그러면 늦은 퇴근에 늦은 출근이야. 그럼 늦게 끝나서 늦게 식사하고 늦잠 잘 수 있지.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겠지. 근데 얘는 여러 세대예요. 다음 세대까지. 근데 끝나지 않고 여기서는 요 단어까지 들어가. 새로운 종으로 부화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환경에 맞끔 잘 살아. 그러면 너 참 적응을 잘했군 이라고 하는 거고, 진화는 거기에 맞끔 살다가 보니 그 다음 자식 자손이 계속 가면서 아예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되는 형태. 그래서 조심해. 가끔 그런 얘기 친구들끼리 몸에 털이 많다든지, 그다음에 동의근이라고 해서 귀가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귀가 안 움직여요. 근데 예전 귀가 잘 움직였어요. 이 귀가 듣는 거잖아. 이게 앞쪽으로 있는 건 잘 들으려고. 근데 동물들 보면 귀가 막 여기저기 막 움직이잖아. 왜 여기 다 들으려고. 근데 우린 들을 이유가 없어. 왜? 외부의 적에 대해서, 뒤에 있는 이런 적에 대해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 왜? 우린 최종 소비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안 써. 그게 적응되다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퇴화해버린 거야. 기능을 안 해. 이렇게 된. 그러니까 동물들은 귀가 막 움직일 때는 안 움직이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얘가 다음 세대까지인지 아니면 나때로 끝나는 것인지, 그러면 어떤 나방이 되게 공장이 생기기 전에 나방들은 주로 흰색 계통들의 나방들이 많이 살았다가 공장이 지어진 이후부터 회색 나방들이 많이 일어났대. 왜? 공장이 없었을 땐 공기가 맑았으니까 흰색 계통의 생물들, 그러니까 보호색, 비슷한 색깔로 있어야 내가 다른 포식자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공장이 생기면서 공기가 탁해지면서 회색 식물들이 많이. 근데 내가 흰색이면 잡아먹혔단 말이야. 살기 위해서 내가 회색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게 적응이냐 진화냐는 거지. 그치, 거기 맞게 살아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회색 나방이 돼버렸어. 그러면 진화가 된 거지. 걔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자손도 회색 나방이 되어서 흰 나방, 회색 나방이 됐어요. 그러면 그건 진화가 된 거지. 네.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를 단어를 외우는 이러한 단어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차이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구별하면 여기 있는 문제는 여기는 어떠냐면 국어적 개념이어가지고 뭘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그잼플이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그 문장에서 무엇을 초점으로 맞췄냐는 거지. 그냥 살았대. 그럼 얘야. 그래서 뭐 다른 종이 됐대. 그럼 지난 거고. 근데 했는데 올챙이가 깨구리가 됐대. 뭐 탈피를 했대. 탈피와 변태는 달라. 탈피는 달라진 거고 변태는 껍질을 벗고 파충류처럼 허물을 벗고 얘가 됐어. 그럼 이 전과 후가 모습이 같아 달라? 같은데 사이즈가 컸지. 그러면 생장인 거야. 근데 알에서 뱀이 나왔어. 그럼 또 이거 발생되는 거고.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면 되어집니다.